자, 이제 13장이고요. 로보틱스 분야인데, 사실 13장의 내용은 그냥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뭐, 로보틱스는 이제 하드웨어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실험이나 뭐, 시뮬레이션 하기는 좀 어려운데, 여기서도 간단한 시뮬레이션 정도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인공지능은 로보틱스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 기반의 뭔가 플랫폼이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넣어서 그 로봇이 스스로 뭔가 동작하거나 학습을 해서 움직이는 이런 개념들이 활용이 되고, 미래에는 이런 로보틱스 분야에 이제 주로 인공지능이 이제 내재돼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이 들어가 있고요. 뭐가 있는지만 그냥 한번 훑어보고 넘기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지능 갖춘 로봇인데요. 산업용 이런 로봇 팔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일본에서 만든 서비스 로봇인데, 그래도 아주 많이 팔았죠. 손정희 회장이 이제 만들어서 상업화 시켜서 판매했던 로봇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로봇들이 꾸준히 다양해지고 많이 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로봇 시스템들이 나오게 되겠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능을 갖춘 로봇인데요. 이런 지능을 갖춘 로봇은 자동화 로봇의 이제 동작의 정확도를 수행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지능형 로봇으로 넘어가면서 스스로 뭔가 학습을 해서 새로운 변화를 감지하고 실시간 대응을 해주는 이런 이제 지능형 로봇이죠. 그래서 자동화 로봇하고 지능 로봇은 많이 다릅니다. 자동화 로봇은 내가 일정한 정확한 동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능형 로봇은 스스로 주변의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이제 그 학습을 해서 움직이는 그런 로봇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이나 이동 로봇, 자율 로봇이 이제 진화가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송 로봇들 요즘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위치 고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 그 다음에 뭐 다른 장소로 물건을 옮기는 이런 이동 로봇,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로봇 팔을 가지고 두 가지 협동을 해서 작업을 하는 로봇들. 요즘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주로 이제 그 식당에서도 많이 보고 있죠.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커피를 타거나 뭐 이런 로봇들이 계속 진화해서 발전해 가고 있고요. 아마 미래에는 사람이 일을 많이 잃을 거라고 하는 게 뭐 요즘 느껴지고 있어요. 뭐 거의 식당부터 해서 요리사, 그다음에 커피 바리스타 이런 것까지도 다 로봇이 지금 대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로봇의 진화가 이제 인공지능에 의한 작동하는 자율 로봇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보다는 주로 논리적인 구조로 작동했던 이런 부분 로봇들이 이제 자율주행의 로봇의 핵심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인명사고의 가능성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우버에서 자동주행차가 사람을 치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꾸준히 연구돼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발달을 해서 로봇이 이제 시각적인 인식을 자기들이 판단하고, 그 다음에 3차원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로봇이 스스로 뭔가 연출한 결과를 내거나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특별한 그런 소재, 센서, 모터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의 다양한 기술 분야를 보면 이렇게 이제 학습, 플래닝, 센싱, 인지, 행동, 위치들이 포함되어 있고, 운영체가 있고, 컴퓨터를 통해서 지어기들이 제어가 되는 이런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로봇은 다양한 기술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융합 기술이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옛날에는 이 기구적인 것만 존재했던 거죠. 거기에 요즘은 이런 AI 학습까지 포함돼서 소프트웨어까지 다 아우러져서 움직이기 때문에 더욱
인공지능이 가미된 그런 로봇이 존재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프레임이 있고요. 프레임은 로봇의 존재 바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동기는 액추에이터, 전기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관절 부분 개념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로봇의 물리적인 구성 요소를 보면 내부 센서들이 있고요. 수많은 센서가 있죠. 그 다음에 외부 센서가 있을 거고요. 라이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라이다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이 가능했던 거고요. 그래서 로봇의 물리적인 구성 요소는 제어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 제어 시스템은 제어 계속 생성, 보정, 제어 프로파일, 페어프 제어, 데모긴 제어, 이런 피드백 제어라고 하죠. 우리가 데모긴 제어를 이제 한국말로는 데모긴 제어라고 썼는데 영어로는 이제 피드백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은 이제 한 바퀴 삥 도는 거,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출력이 다음 입력에 다시 영향을 미쳐서 계속 제어하는 이런 개념이 이제 피드백 제어고요. 그래서 페르프 제어라고 하는 이제 제어 개념이 탄생을 하고, 이렇게 이제 페르프로 해서 빙빙 돌면서 제어하는 개념이 이제 페르프 제어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이 나오는데, 입력한 내용이 출력한 결과하고 제대로 맞았는지 다시 피드백해서 확인하고, 안 맞으면 다시 컨트롤해서 그 시스템에 맞추고 계속 피드백 시켜서 내가 원하는 목표점하고 출력점이 딱 맞아떨어지게 제어를 하려고 하는 개념이 이제 요 피드백 제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 기술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인지 분야가 계속 늘어나서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비주얼이라든가 이미지 영상을 받아서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컴퓨터의 속도가 증가하고 빅데이터 기술이 많아지고 인공지능이라든가 클라우드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런 인지 분야들이 계속 증가를 해 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인지 기술들은 로봇을 이용한 인지 자동화들이 활용이 됐고요. 그래서 금융이라든가 건강, 화학, 공공,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AWS 아마존에서 나온 웹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요 로봇 메이커를 통해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다시 한번 들어가서 꼭 해보시고요. 책에 227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고요. 코딩 블록으로도 이제 산업용 로봇 관절 제어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해보면 이렇게 로봇 관절이 움직이는 거를 시뮬레이션 정도는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시뮬레이션 가지고는 안 되고요. 우리는 원하는 코딩해서 로봇이 움직이게 이제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사족 보행 로봇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발로 차도 얘가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는 이런 로봇들이 많이 탄생을 했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우리 현대에서 투자를 해서 지분 인수를 해서 대주주가 됐죠. 대주주지 사실은 그 기술적인 부분은 다 미국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현대 거라고 해서 현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니고요.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단지 대주주로서의 현대 이미지를 메이킹 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또 이 제품을 살려면 100% 기술이나 이런 건 공개를 못 받고요. 그냥 제품만 받아서 우리가 이제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봇을 활용해서 많이 쓰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동영상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기 우리 인터넷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치면 뜰 거예요. 그죠? 안 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 뜨죠? 치면 여기 동영상을 누르면 이렇게 많이 뜹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보면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실제 움직임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강아지 로봇도 강아지 로봇이지만 사실 이렇게 휴머노이드 두 발로 걷는 로봇이 이제 사실 이제 핵심이죠, 핵심. 근데 아직도 이런 다리 부분이나 관절 부분들이 좀 부족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개선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몸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축소화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점은 배터리를 가지고 얘가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가지고 전체가 움직여서 동작을 하려면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죠. 뭐 장기간 쓰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움직임 자체는 뭐 사람보다 더 잘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휴머노이드 기술들이 계속 발전해서 이걸 축소화시키면 이제 각 가정마다 얘를 가지고 보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 로봇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해서 감시라든가 이런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들 기술들이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이 포함돼서 로봇 스스로 뭔가 학습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로봇 분야까지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뒤에 좀 더 남아서 아마 보강으로 추가로 제가 자료를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부분은 시험점에서 빠지긴 하지만 우선은 내용은 제가 우리가 보강주가 하루 더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정해서 제가 링크는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날 때 보시도록 하시고요. 시험은 여기까지 낼 겁니다. 그래서 시험도 제가 요약 정리해서 그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은 다음 주에 보니까 다음 주에 시험 준비해서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할지 오프라인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하게 되면 가서 직접 이제 필기 시험으로 볼 거고요.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온라인으로 할 때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문제지를 주고 받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 아직은 확정이 안 돼서 확정되면 다시 문자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